9일 8시 반이에요. 지금 일어난 지 한 3시간 반? 4시간 됐어요. 나가서 볼일 좀 보고 밥을 먹고 지금 요 작업을 한 지 지금 한 얼굴에다 경련제 써요. 이 작업을 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어요. 와, 얼굴에다가 그냥 이빨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저기 화학무기 저기 스테아린산 칼슘 손정민 저기 한강 사건, 한강 대학생 사건, 그 손정민 사건에서 손정민 몸에서 나온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 국과수에서 발표가 됐죠. 그 소우지 성분의 끈적끈적한 기름 성분 화학무기를 얼굴에다가 경련제, 펜타닐, 이 기억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 상실제, 이빨 갖다 때려 붓고 있어요. 글씨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눈썹에다가 경련제 썼고요.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불법 화학무기 테러 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이들이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화면에 찍을게요. 현대의학이 지난 100년간 인류를 속이고 급기야는 모든 염증질환, 만성질환, 합병증이 국민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력 때문에, 유전병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속이면서 세균 감염 치료제인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 모든 염증 질병의 원인인 염증이 국민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유발해서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이 되고 합병증이 되고 불치병이 돼서 죽는 거라고.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다. 현대의학이 현대병을 치료를 못하는데 그게 현대의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오면서 국민들을 강탈하고 인류를 속여왔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모든 질병자들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다.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래서 긴급 대응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죠. 인간 살처분팀, 신나치팀, 정신과에서도. 과거 정신과, 나치 정신과들이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이러고 시민들을 시켜서 집단 괴롭힘, 나치즘이죠. 화학무기, 수용소에 가두고 정신질환자, 노숙인, 장애인, 범죄자, 질병자 모두 죽인 거예요. 역사에는 뭐 유대인만 죽였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리안 민족만 나치당에 가입을 시키고 다 죽인 거예요. 유럽은 다민족 국가예요. 과거부터. 혼종이에요. 다 섞여서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중국인이고 베트남인이고 막 와서 살죠.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도 전쟁을 하고 섞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통에. 우리는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살잖아요. 유럽은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고 빼앗고 이러는 통에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러는 통에 그게 섞인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역사죠. 그래서 완전히 다민족 국가예요. 유럽 국가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만 빼고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서 방역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모든 질병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왔으니
긴급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WHO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양성자, 무증상자들, 모든 질병자들을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치료와 보호라면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이죠. 외부치료. 외부치료기라고 저기 화학무기 발사체. 그것을 시민들, 자살방지원들, 인구의 80~90%인 자살방지원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고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로 전 국민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받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있어요. 감염자들을. 모든 질병자들을. 벌써 작년에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전부 코로나 감염자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죠. 전 국민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의료인이고 일반 시민이고 기업인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SKT 사건, 유심 사건, 그것도 그 책임자가 SKT 회사 책임자가 감염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테러 기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파기시키는 거예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으로 테러범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은혜 사건, 구하라 사건,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이태원 사건, SKT 사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살, 범죄, 사고사, 그 다음에 뉴진스 사건, 전부 지금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대통령 탄핵 사건 전부 방역이에요. 아우 그렇게 100년간 인류를 속여오다가 또 닦았는데도 끈적끈적하게 이 화학무기 스타린산 가스하고 살인가스를 도포시키고 있어요. 와 경련제하고 온몸에다가 그냥 끈적끈적하게 축축하게 지난 100년간 바이러스 세균 감염 치료제는 질병 치료제는 인류가 100년 전에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인류에게 발생한 질병은 모두 세균하고 바이러스로 발생한다라고 현대의학이 학술로 발표를 했고요. 100년 전에 약 한 20~30년 전에 백과사전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철학자하고 의학 박사들이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해왔어요. 수천 년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100수십 년 전에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학술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다가 100년 전에 세균 바이러스 치료제인 항생제를 세균 감염 질병 치료제인 항생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에게 일어났던 수천 년간 일어났던 절반의 질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균 감염병 질병들은. 그런데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을 못했죠. 그래서 인류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불치병, 그 전부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에요. 왜? 그런 질병들이 여러분들이 질병이 일어났을 때 병원 가면 전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로 질병 인류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세균 감염병 치료제는 개발을 했지만 100년 전에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질병자들을 항생제, 세균 감염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초기 염증 질환이 일어나는데 초기에 모든 질병 세균하고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염증 질환이 일어났을 때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은 세균 감염병은 치료나 완치가 돼요.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염증이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 합병증, 결국에는 불치병이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으로 악화가 되고 불치병으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표를 하면서 그 질병들의 모든 책임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유발돼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오고 직접적으로 염증 질환이 발생이 돼서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머리통에다 얼굴에다 이빨 갖다 때려.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눈을 못 뜨게 눈에다 떠요. 눈에다 쏴요.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운동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고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여온 거고요. 합병증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유전병이다. 가족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찍 이른 나이에 죽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라 우리 아버지도 50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45이니까 지금 고혈압이 너무 심하고 나도 50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똑같은 나이에 질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면서 똑같은 질병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왔던 걸 가족력 유전병이다라고 속여온 거예요. 인류와 가족과 모든 인류를 속여온 거죠. 100년간. 현대 이야기.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못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염증이 유발되고 염증 질환이 만성질환, 합병증, 불치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것은 감춘 채 모든 질병의 원인과 책임을 인류와 환자들에게 돌린 거예요. 왜?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감염이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벌써 작년에 감염이 됐죠. 그리고 이런 지경이 오니까는 WHO가 긴급 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모든 질병 질환자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이기 때문에 모두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인류에게 팬데믹, 감염이 되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나치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나치구호를 외치면서 방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만성질환자부터 염증질환에서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서 만성질환으로 악화되는 사람들은 전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무증상자로 전부 등록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모두 감추고 인류를 속이고 강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제가 밝히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인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제가 8년간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기사나 법안이나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은 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뭐 사실이겠어 이러다가 자신들이 이제 수년을 걸쳐서 경험을 하고 나면은 박정환 씨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이제 바뀌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전부 백과사전에 있는 얘기예요. 법안에 있는 얘기고 현실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의료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죽어야 돼요. WHO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서 신나치즘에 그러나 이거는 이 책임은 인류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나치즘을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인들이 학술로 하고 모든 시민들 공무원들도 전부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머리에다 청산가를 쏴요. 신경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나치즘은 우리가 알기로 독일 시민들이 화해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화해가 아니에요. 의료인들은, 방역팀은, 정신과 의사들은 사형을 시켰어요.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군사재판이죠. 왜?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계엄사령관으로 돼 있고 경비계엄령이에요. 이 방역이 전세계 경비계엄령, 비상사태, WHO의 비상사태.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에는 예? 경비계엄령, 예? 자연재해 시 발령하는 경비계엄령, 방역이라고 하는 이 경비계엄령의 계엄사령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인데, 이 의료인들은 뉘른베르크 협약의 조약이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나치들이 과거에 방역이라고 경비계엄령을 발의해가지고 아리안 민족만 노르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까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과거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질병자들을 감염자로 전부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듯이. 예? 그러면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죠.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중에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전체주의고 그것은 나치즘이다. 반드시 그 짓을 또 할 것이다. 왜? 인류에게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고 전염병은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나치즘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양심을 어기고 보이지 않는 생화학 무기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면서, 이게 뉘른베르크 협약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 짓을 또 할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 이유죠. 치료제가 없으니까. 사회안전을 지킨다면서 나치즘을 또 할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왜? 그것을 막지 못하면 전 인류가 위험해진다. 그들 손에.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당연히 전체주의에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포함되지만 우리는 공산국가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공산주의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나치즘을 교육을 시켰을까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짓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8년간 해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8년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도 전국의 도시하고 학교가 절반이 소멸됐고,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인구 8억으로 줄었다고 시민들이 난리예요. 국가는 14억이라고 발표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도시 아니더라도 시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걔는 14억인데 우리나라 3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예? 쟤는 14억이에요. 진짜 개떼예요, 개떼. 화장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벽도 설치를 안 해요. 옆 사람 보면서 똥 넣어요, 걔네는. 네? PC방이요? PC방이 운동장만 해요. 네? 사람이 많아서. 네? 그러한 나라였는데 유튜브 보세요. 네? 상하이며 대도시 최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도 대낮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도로에. 다 죽은 거예요. 방역에. 나치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래서 지금 중국 시민들이 난리예요. 이 인구가 사람이 다 어디로 간 거냐. 도대체. 어디 증발이라도 한 거냐.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계속 24시간 풀가동하면서 태워도 끝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묻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시하고 학교가 절반으로 소멸했더라고. 나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나가보세요. 지금 8시 반인데 9시인데 고속도로 가보세요. 여기 경상도라 밤이고 낮이고 고속도로가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저기 공업 지역이라 차가요 단 한 대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일을 갔다가 늦게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불과 8시 9시밖에 안 됐는데 단 한 대도 없어요. 고속도로에. 운전하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 꽉 막혀야 되는 도로인데 어떻게 차가 이렇게 한 대도 없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8년간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온 일이고 이 시스템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화해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나치즘으로부터 화해를 한 게 아니라 방역팀만 군사재판소에서 사형을 시키고, 군사재판에서 왜 사형을 시키냐면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군사재판은. 그리고 오픈이 안 돼요, 사회에.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 3법에 시민들에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모두 군사재판소로 자료가 가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컴퓨터 자료가. 이게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전부 컴퓨터로 AI로 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은 모니터 수십 대 이렇게 걸어놓고 작전실처럼 꾸며놓고 컴퓨터로 이 화학물을 다 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뉘른베르크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뉘른베르크 협약은 의료인들이 10명만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죽게 하면은 사형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군사재판에서. 그게 뉘른베르크, 나치즘으로 인해서 뉘른베르크 조약을, 전 세계 국가가 조약을 맺어서 뉘른베르크 협약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3법의 모든 자료가 군사재판소로 가게 돼 있고 국방부로 가게 돼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민들에게 하는 자료가. 그 와중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양성 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돼서 가족들도, 부모들도, 자식들도 지금 치료를 하고 죽이고 있어요. 같은 동료들도 죽이고 재산 빼앗는 죄. 그리고 곧 민주당이 이상한 법안을 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려고 해요.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에 올라가는 행위는 뭡니까? 범죄 행위겠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뭐냐? 도대체 법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은 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한 것은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위 이전에 BCI 장비로 국민들을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고, 생각을 읽어서, BCI 장비로 생각을 읽어서 행위 이전에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죽이고 있어요. 골 때린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다시 이렇게, 국민의힘이 무너졌으니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죠. 상황이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 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법안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럼 뭐만 처벌할 수 있냐? 행위에 대해서. 법은, 사법부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사법이 없는 나라, 처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무엇을 위해서냐? 나치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치즘에 가담했던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감염병 예방법에 가담했던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인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군사재판소에 가는 정신건강의사회복지센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군사재판소니까. 사법부하고 달라요. 군사재판소. 말 그대로 군사재판이에요. 그래서 나치들 그 방역팀들을 사용을 시키면서 지금도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나치의 방역팀 의료인들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관이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증거만으로도. 증거도 거의 없었죠. 다 불태웠었으니까. 나치하고 731은 발각이 되면서 다 불태웠었죠. 자료를. 그런데 뭐에 의해서 사용을 시켰느냐? 증언에 의해서, 시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용을 시킨 거고,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전 세계에 숨어있는 나치들을, 방역팀들을 잡으러 다녀요. 재작년에도 90살 먹은 그 수용소,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죠. 방역팀들. 거기 문지기 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99년을 때렸어요. 나이가 90인데.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방역팀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그 사람들은 악마였다, 나의 부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밤낮으로 보고 배우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나라는 전체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참 답답하고 안쓰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개정한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라는 것은 정당한 해결이 아니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옛날 나치들하고 똑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들만 사용을 받게 하고 자신들은 화해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리려는 거예요. 독일이 화해를 했느냐? 그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들, 방역 부대만 사용을 시키고, 법안을 만들고 시킨 대로 똑같이 했던 그 독일 시민들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독일 시민들이 얘기한 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그것이 범죄였고 모두 함께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화해하고 인류에게 사과를 하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뉴스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역사로도 배웠잖아요. 화해를 하는 척 했는데 그건 화해가 아니었어요. 의료인들만 사용시키고 법안을 만든 정치인들하고 시킨 대로 같이 가담을 했던, 나치즘에 가담을 했던 시민들만 화해를 하면 그게 화해입니까? 화해가 아니죠. 정의가 아니죠. 더 나쁜 것을 따지자면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법안을 개정했으니까. 그러나 이 엄청난 사륙의 장에서 나쁘고 더 나쁘고 덜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의 책임이죠. 이건 인류의 모두의 책임이에요. 화해를 하려면 다 모두 함께 하고, 처벌을 받으려면 다 함께 받아야죠. 근데 처벌을 다 받을 수는 없죠. 인류 전체가 한 만행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역으로 해서 인류 3분의 1이 지금 죽어가고, 그 이상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이것을 바꿔야만 되고, 다시 한번 독일의 나치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짓만은 두 번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전 세계 국가가 또 속아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이 이 짓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두 번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더 많은 희생을 막아야만 됩니다. 예? 예? 머리통에다 이빨 싸요. 펜타닐을.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만, 제가 지금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쭉 나치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이 짓을 하는 거는 의료인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이 법안을 만든 건 정치인들이에요. 미국이고 WHO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모두의 잘못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자신들이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100년간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국민들이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등 모든 질병으로 아프고 죽는 것을, 그 고통을 국민들하고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당신들이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 무슨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6.25 때 얼마나 참혹했는지. 여러 번을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을 다녔었어요. 우리 인류는 6.25 때만 하더라도 1년에 수천 년간 우리나라는 1년에 수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근래 역사가 6.25 때 피난을 다니면서 들러 매고 안고 지고 다니면서 옆에 폭탄 터지면은 부모고 자식이고 애들이고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는 꼴을 보면서도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일제시대 때요? 그냥 잡혀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모가지 칼로 뺐어요. 일본 놈들이. 길바닥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주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산속에서 굶어가면서 민주주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나라를 지켜온 민족인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각자 그 환경은 조금씩 틀렸지만 말을 어눌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펜타닐 계속 쏘고 있어요. 입에다가 머리통하고. 신경계 증상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짓거리예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자신들이 심각한 상황에 할 줄 아는 게 고작 정신건강복지센터 매일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름하고 한 행동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한 게 자료가 가고 있는데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기서 국민들 죽인 거 방역이라고 죽인 것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거예요. 내일이라도 국방부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잡혀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게.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인들만 코로나 3법에 의해서 국방부로 가게끔. 뉴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되게끔. 그거는 국제협약 아닙니까? 헌법하고는 달라요. 국제협약은. 맞잖아요. 그 와중에 자신들이 인류에게 속인 거 이거 맞겠다라고 그리고 못하게 얼굴에다 그냥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죽도록.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인류가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부모도 자식도 지금 치료를 하고 죽이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고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출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근 안 하면 바로 죽여요. 의료인들이며 공무원들은 이 사회안전을 지킨다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어기면은 비상사태를 어기면은 바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의료인들은.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더 며칠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출근들을 오늘도 하가지고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만행이 전부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사형을 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대구에서 얼마나 많이 찍고 있습니까? 수년간, 지금 약 2년간 찍고 있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서 사람들이 알고 서로 화해하고 미국하고 WHO에게 법안을 바꾸라고 그러고 서로 잘잘못은 공평하게 따지고 따져야 되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것이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숨어가지고 화학무기로 다 죽일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21세기 인류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알아야만이 인류가 화해를 하고 독일처럼 거짓 화해가 아니라 의료인들은 사형시키고 정치인들하고 시민들만 화해하는 화해가 아니라 진정한 다 같이 화해를 할 수 있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도 이들은 꼴랑 의료인들이라고 뭐 자존심이 있나 봐요. 이거 알리는 거를 이렇게 막고자. 자신들의 자존심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전 인류가 이들 손에 죽어야 돼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죽는 거는 우리가 서로 탓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의료인을 탓할 수 없고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하고 WHO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막는다? 알리는 걸 막는다?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말했다. 그러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하는지, 그것도 불법으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성자도 아니고 무증상자도 아니고 아무 질병조차 없고 우울증조차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중지하라고 박정환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지하라고 하니까 박정환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한다고 구라까지 까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통화하고 얘기한 내용 제가 다 복사본 녹음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는지 도대체 그렇게 타인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고 싶은 건지 완벽하잖아요. 자타해결을 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뭐 이해할 수도 없죠. 더 이상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나머지는 자신들 선택이니까. 살 건지 죽을 건지. 자신들이 선택하는 건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면 선택권이 없죠.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당하는 거죠. 선택권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쯤 되면은 선택권이 있죠. 아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이런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막는 것만큼은 화학무기로 불법으로 막는 것만큼은 제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